안녕하세요. 아산의학 도서관입니다. 오늘 엔드노트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20을 이용해서 논문 작성에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시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엔드노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설치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의 참고 문헌을 수집하고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에 적용해서 인용을 하고 참고 문헌 출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서지관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지관리 프로그램은 일단 학술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개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술지 양식으로 본문의 인용 부호를 출력하고 참고문헌 리스트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의 데스크탑 버전을 구독하고 있고요. 엔드노트는 작년 말에 20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20.0.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돼서 이것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와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엔드노트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엔드노트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엔드노트를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이용 안내, 그리고 이용 매뉴얼, 아웃풋 스타일 게시판, FAQ 게시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맥 사용자는 오른쪽, 윈도우 사용자는 왼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EN20 zip 파일, 이게 실행 파일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저장을 하나 해놨고요. 자, 저희가 zip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이 여기에서 압축을 해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하면 EN20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자,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확장자가 MSI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면요. 엔드노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그냥 그 다른 거 설정하지 마시고 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만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커스텀으로 할 건지 타이피컬로 할 건지 나오는데 그냥 타이피컬로 설정하시고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점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20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조금 약간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사용하지 않다가 이 업데이트 패치가 들어간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헬프에 체크 for 업데이트 누르셔서 반드시 업데이트 진행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앤 인스톨 클릭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자, 엔드노트 파일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엔드노트는 아까 전에 개인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EN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내용은 데이터 폴더에 쌓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를 저희가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임의로 부릅니다. 그래서 PC에서 사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 두 개의 폴더와 ENL 파일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공동연구자께 그 엔드노트 파일을 전송하실 때에는 이 두 개를 zip 파일로 묶어서 보내시거나 또는 확장자가 ENLX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ENLX 파일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참고 문헌을 여기에 담아 놓고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워드에 적용해서 논문 작성을 하실 때에는 또 하나의 파일이 필요한데요. 확장자가 ENS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 파일입니다. 개별 저널마다 투고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 그 스타일형, 그 참고문헌 출력 형식을 지정해 놓은 게 스타일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맞는 저널의 스타일 파일을 적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노트를 설치가 완료됐으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를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기존의 파일을 열 건지 아니면 새 파일을 만들 건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Create New Library 또는 파일에서 New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이게 약간 제가 엔드노트사에 문의했는데 아직은 약간 버그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의 경로나 그러니까 폴더 이름이나 또는 파일의 이름이 그 라틴어로 되어 있거나 숫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일명은 그 영문과 숫자를 또 특수기호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혼용해서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저장을 먼저 하게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명이 있는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빈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파일을 만들었던 폴더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 aml042.enl 파일을 만들었는데 같은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동일한 경로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먼저 열어놓고요. 이제 펀메드에서 참고문헌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문 쓰실 때 일단은 선행연구 조사를 가장 먼저 하시죠. 그래서 저도 자료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자, 펀메드 검색 결과는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자, 상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뭐 타이틀이나 초록 정보를 보시고 적합한 논문인지를 먼저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 누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자료의 서지 정보를 이런 NLM 포맷으로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뭐 APA로 출력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AMA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참고문헌 출력 형식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드노트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download.mbib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롬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프로그램을 누르면 자동으로 왼쪽에 엔드노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저널 아티클을 집어넣었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조금 더 담아볼게요. 자, 다시 간략 검색 화면으로 가셔서요. 자, 하나의 파일을 받을 때에는 아까 전처럼 해도 되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이트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같은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 mbib 하셔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여러 개의 문헌을 한꺼번에 가져오실 때에는 원하는 문헌을 이렇게 왼쪽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샌드 투가 있습니다.
send to의 citation 매니저 클릭하시고요. 지금 셀렉션된 4개를 create 파일 누르시면 또 왼쪽 하단에 이제 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열게 되면 지금 4건의 문헌이 새로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그룹 폴더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마지막으로 반입된 게 4개, 그리고 기존에 반입된 거 2개 있었죠. 그래서 최종 레퍼런스는 6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시고요. 검색을 한번 더 볼게요. 조금 좁혀서 검색하는 경우에 400건 정도면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send to citation manager, 그러면 전체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의 문헌만 받을 건지 전체 결과를 받을 건지 셀렉션된 것만 받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좀 많으니까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것만 받겠습니다. 네, 50건의 문헌이 반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리스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는 이렇게 절단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널스 하면은 널싱, 널시스, 널시스 뭐 이렇게 다 변환이 돼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 결과 중에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나오는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검색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가 리스에서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자, 보시면 원하는 문헌을 선택하셔서 상단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에 엔드노트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자, 왼쪽에 RIS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레퍼런시스로 가니까 지금 58개가 검색이 됐고요. 그 엔드노트 구성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여지는 게 제가 아까 전에 그룹 패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레퍼런스 담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네, 그 오른쪽에 이렇게 서머리로 간략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보시면 스타일 파일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참고문헌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디트를 누르시면 지금 이게 원래는 손으로 다 입력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반입을 받아왔거든요. 저널 아티클의 레퍼런스 타입으로 들어와 있고, 자, 타이틀, 연도, 저널명,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 이런 DOI 같은 상세한 서지 정보가 네, 반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노트나 리스 외에도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검색하시다가 익스포트나 임포트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엔드노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한번 눌러보시고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 그리고 학위 논문을 리스에서 받아보시면 되는데, 그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에서 검색이 되지 않죠. 인용한 단행본을 인용하실 때에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을 내 엔드노트에 집어넣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New Reference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그 서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책을 한번 같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북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창도 책에 맞게 변화가 됩니다. 저자를 입력하실 때에는요, 성, 컴마, 이름 또는
이름, 성, 이렇게 영문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은 성,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발행년도 2020년이고요. 타이틀은 그 타이틀 입력하실 때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넣으시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리스나 그 펀메드에서 서지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널에서 제공하는 형태대로 그냥 가져오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참고문헌 출력할 때도 그게 잘 맞게 번역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판지는 도시명을 입력하게 되고요. 출판사명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11판이네요. 네, 11th 에디션. 그 판차 정보는 여기에 서술로 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누르시고요. 자, 이 창을 닫으면 네, 여기에 서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머리에서도 예,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책의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챕터만 인용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전체 책을 적는 것보다는 책의 이 챕터의 이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적는 게 그 논문의 참고문헌 기술할 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북섹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북을 했었고요. 지금은 북섹션입니다. 자, 북섹션 단계에서는 그 지금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게 그 캔서 스테이징 매뉴얼의 챕터 5 5번째 챕터에 있는 이 자료를 인용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각 챕터의 저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챕터 저자명을 어서에 기재합니다.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때는 그냥 엔터키 치시면 그 워드 치듯이 네, 줄이 바뀌어서 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행이 되었고 타이틀도 챕터의 타이틀을 입력하시면 돼요. 네, 캔서. 그 다음에 여기 에디터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북 타이틀이 나옵니다. 북 타이틀이 겉표지에 있는 책 제목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에디터 정보는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에디터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 이니셜은 한 칸씩 떼고 입력하시면 돼요. 많으니까 일단 이만큼만 입력을 하고요. 발행지가 뉴욕이네요. 그리고 스프링거에서 출판된 문헌입니다. 이 책은 판차가 8판입니다. 네, 에이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서머리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직접 입력을 많이 하실 게 아마 웹페이지일 거예요. 또 뉴 레퍼런스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레퍼런스 타입이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는 뭐 저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발행하고 있는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 저자를 그냥 이게 기관명이잖아요. 근데 엔드노트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기관명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입력하면 출력될 때 오가니제이션 WH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출력이 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컴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 컴마는 약속인데요. 앞에 기술된 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라 라는 약속입니다. 기관명은 컴마 찍어주시면 되고요. 발행명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기재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코비드19 백신 페이지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웹페이지는 뭐 다른 거 다 기재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웹페이지를 내가 언제 이 자료를 보고 논문을 썼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용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입력을 하시고요. 그 입력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용한 날짜 여기에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에 입력하셔도 돼요. 그 해당 스타일마다 어떤 거는 사이티드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 액세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인용 일자 표기하는 방법도 저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때 보고 바꿔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저널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URL을 입력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who.int라는 사이트의 세부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인용하시면 안 되고 실제 자료를 본 페이지 그대로 다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용했을 때 다른 연구자들이 이 주소를 보고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했고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헌을 수집을 했고요. 자, 이제는 수집된 문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펀메드에서 문헌을 받을 때 같은 문헌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검색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반입을 받다 보면 중복 문헌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 이용하셔서 원하는 문헌을 선택하셔도 되고 전체 선택하실 때에는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라고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왼쪽에 있는 문헌과 오른쪽에 있는 문헌이 엔드노트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불러왔는데 실제로 동일한 문헌인지 한번 확인을 해라 라는 창입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캔슬을 누릅니다. 자, 캔슬을 누르면 이렇게 돼 있는 같은 문헌이 지금 4건이 인용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또는 마우스로 끌어서 휴지통에 버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레퍼런스가 줄었고 휴지통에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정보 업데이트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펀메드 같은 데에서 문헌을 가지고 왔을 때 요즘에는 웹 버전으로 그냥 EPUB으로 먼저 온라인으로 출판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프린트로 출판이 돼서 페이지 정보가 나중에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통은 제가 이걸 수정을 해볼게요. 페이지 정보나 이슈 정보, 볼륨 정보 없이 그냥 가져오게 되죠. 그랬다가 문헌을 예전에 검색했던 거를 지금 이제 인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 자료가 다시
그 프린트로 출판이 됐을까 하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요. Find Reference Update 누르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네, 지금 이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추가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페이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본인 PDF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넣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일의 임포트에 파일 누르시면 임포트 옵션 여기서 추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 PDF 선택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옵션은 PDF 선택하시고 임포트 하시면 자, 여기에 서지 정보가 같이 들어오고 파일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아티클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약간의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는 PDF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서지 정보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는 뭐 보안 처리가 되어 있거나 스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만 반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태치 파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그 파일 넣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PDF만 어태치가 됐었는데 이제 그 2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는 뭐 워드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어태치가 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PDF 불러온 김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파일 오픈하시면 되고요. 열려야 되는데 잘 안 열리네요. 열리면은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오늘 건너뛰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마이 그룹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룹 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시고 얼레퍼런시스에서 그룹 A에 뭐 몇 가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정하셔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 그룹 외에도 뭐 스마트 그룹이나 크리에이트 프롬 그룹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풀 PDF 제가 넣어드린 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자분들께 보낼 때 그럴 때 제가 ENLX 파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단에 파일에 보시면 컴프레스 라이브러리 해서 ENLX 있습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파일 만드는 옵션이 있어요. 그 어태치된 파일을 같이 보낼 건지 아니면 제외하고 보낼 건지 또는 전체 그 지금 파일을 통째로 압축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특정 그룹만 압축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하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ENLX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ENL 파일을 저장했던 곳인데요. 데이터 폴더 그대로 있고 이 두 개를 압축해서 지금 ENLX 파일을 만든 형태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워드를 열고 논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야 잘 보일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 워드에 보시면 엔드노트가 설치되면 상단에 엔드노트 20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논문 작성하실 때에는요, 투구 규정을 먼저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신 아티클을 몇 개 열어서 본문의 인용 번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참고 문헌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본문 인용 부호는 뭐 마침표 앞에 적는지 뒤에 적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용하실 때에는 일단은 인용할 문헌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다중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좀 크게 볼게요. 다중으로 선택하시고, 네. 자, 워드로 오셔서 자, 상단에 보시면 인서트 사이테이션하고 화살표가 있는데 누르시면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개의 선택된 문헌들이 인용이 됐고, 작성하시던 텍스트 가장 하단 부분에 자동으로 참고 문헌이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밴쿠버 스타일로 기본이 지정되어 있어서요, 밴쿠버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인용을 조금 더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북도. 아까 제가 손으로 쓴 북이 있었는데, 네, 인용해 보겠습니다. insert selected citation 하시면 돼요. 네. 아, 또 하나는 여기에서 워드 작성하시다가 그냥 insert citation 통째로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엔드노트에 있는 걸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저자명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왼쪽에 있는 엔드노트에 해당 텍스트가 들어있는 그 문헌들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insert 하셔도 인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7개의 문헌이 인용이 됐고요. 왼쪽에 엔드노트 보시면 전체 문헌은 58개가 있고 지금 이 파일에 7개의 문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룹 패널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Edit and Manage Citation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자, 지금 인용 번호의 뭉치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워드 전체에 어떤 문헌이 인용되어 있고 해당되는 문헌 인용 뭉치들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문헌을 좀 이거 인용했던 것 중에 좀 지우고 이거는 삭제해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삭제하고 싶은 문헌을 선택하시고요. 에디트 레퍼런스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면 리무브 사이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로 인용이 줄어들었고 OK를 누르면 오른쪽에 여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문헌이 하나 줄었고 뒤에 있는 번호들도 다 이동이 돼서 6개의 문헌이 인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여기 인용을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운데에 커서를 두시고요. 음영 표시가 되게 두세요. 그리고 엔드노트로 가셔서 인용하려는 문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insert selected citation 하시면 네, 이렇게 다시 문헌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넣고 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 친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지우시는 분이 있는데 키보드 기능으로 지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드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게 필드 코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지우시면 안 되고 삭제하실 때에는 반드시 Edit and Manage Citation 이용하셔서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Remove Citation. 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밴쿠버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스타일 파일은 여기에 있는 걸로 바꾸셔도 되고 Select Another Style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엔드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스타일도 있지만 그래도 그 투고하시려는 저널에 꼭 맞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도서관으로 다시 이동해서 아까 전에 엔드노트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아우프 스타일즈라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에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파일들이에요. 보시면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교육 시연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다운로드 경로는 원래 그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의 엔드노트의 스타일 폴더로 넣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86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신 다음에 엔드노트 20의 스타일즈 폴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ENS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엔드노트 설치했을 때 처음에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이 경로에 스타일 파일을 추가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윈도우 10 쓰시는 경우에 보안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운로드 폴더에 제가 다운을 받겠습니다. 바탕화면이나 다운로드 폴더나 이런 데 받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넣으려고 하는 최종 경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엔드노트 20의 스타일 폴더로 드래그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계속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 스타일을 Select Another Styl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스타일즈 폴더 안에 있던 모든 스타일이 여기서 다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교육 시연용으로 OK 했습니다. APA 그 스타일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고 APA 양식은 아까 밴쿠버랑은 다르게 저자명과 발행 연도가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형태예요. APA 같은 경우에는 구두점 앞에 보통 기재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수동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문 리스트도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PA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밴쿠버는 전월명을 약어로 출력하게 될 것이 기본 약속이고요. 그 APA는 전월명을 풀로 출력을 하는 게 기본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약어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스타일 파일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게 스타일 파일이 잘못된 걸 확인하기 전에 아까 전에 펀매드 같은 데에서 끌어온 것들은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클릭해서 보시면 그 펀매드 같은 경우에 특히 전월명이 약어로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있는 대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메뉴에 보시면 오픈 텀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널 텀 리스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엔드노트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저널명만 뽑아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풀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어가 들어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A 스타일을 적용해도 출력이 약어명으로 됐던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컨트롤 A 누르셔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텀 누르세요. 자, 일단 지워졌고요. 오른쪽에 리스트 탭을 누르겠습니다. 자, 리스트 탭에서 임포트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엔드노트 20에 텀 리스트라는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엔드노트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주제별로 전월명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위생명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언스, 케미컬, 코리아 메디컬 텀, 메디컬 이렇게 4가지 정도 반입을 받으시면 그 사용하시는 저널이 다 커버가 됩니다. 임포트 눌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임포트 리스트 누르시고 이번에는 메디컬 텍스트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메디컬 텀 이렇게 반입을 받았습니다. 다시 텀 탭으로 이동을 하면 제가 아까 전에 텍스트 파일로 가져온 전월명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전월명들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엔드노트 워드로 가셔서 지금 엔드노트에서 무언가를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 워드랑 연동할 때에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즈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월명이 이렇게 풀네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4개의 텀 리스트를 받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웃풋 스타일즈 받는 그 사이트에 그 저희가 도서관에서 만들어 놓은 텀 리스트가 있어요. 이걸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아까 그 텀 리스트 경로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거를 그 파일을 하나 불러오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참고문헌 서식 변경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이렇게 음영 표시가 진하게 되어 있는 거는 필드 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스 뉴로만으로 다 바꾼다. 이렇게 안 되네.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지금 약간 멈춘 상태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타임스 뉴로만으로 바꾸고 뭐 줄간격도 뭐 더블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잘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 코드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되게 조그맣거든요. 잘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모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창이 하나 뜨죠. 네. 여기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폰트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타임스 뉴로만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줄간격도 더블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야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필드 코드로 참고문헌 한 것들은 지워도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하시면 다시 복구가 돼요. 네. 됩니다. 또는 뭐 엔드노트에서 페이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야겠다. 그럼 여기로 가셔서 에디트에서 조금 수정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반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출하실 때에는 투구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것들은 뭐 엔드노트 같은 서지관리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필드 코드를 제출해서 플레인 텍스트 상태로 바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convert to plain text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 워드에 서식되어 있는 거를 잘 표현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던 문헌 그대로 필드 코드만 제거하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 6을 누르면 이 음영 표시가 다 텍스트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필드 코드가 한 번 제거가 되면 복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저널에 투고했다가 나중에 그 자료를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드 코드가 제거되어 있으면 이 인용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드 코드가 있는 상태에 백업 파일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제출용 파일을 따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드 코드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6, 숫자 키 6 누르시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지운 다음에 그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누르셔도 연동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교육 자료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네,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연구 지원에 이용 교육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교육 자료 누르시면 오늘 교육한 내용은 엔드노트를 활용한 논문 작성법. 여기에 지금 간략 파일은 에센셜로 들어있고요. 전체 파일이 저희가 지난달에는 시연이 아니라 PPT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략 상세한 기능들이 다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교육한 내용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기존에 우리 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했던 교육들도 여기 보시면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트 여기서 나는군요. 네. 하나는 엔드노트에 헬프 누르시면 여기 어딨죠? 트레이닝 포털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오늘 논문 쓸 때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상세한 기능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 동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네, 원하시는 자료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스타일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아까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구 지원의 솔루션 엔드노트에 가시면 아웃풋 스타일 파일 여기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업로드 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헬프에 누르시면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즈 누르시면 그 엔드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여기에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아이고 리셋을 눌렀네. 검색하셔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아까 전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에 스타일 폴더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